안녕하세요.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제 아내에게 정말 못할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고, 지금도 제가 한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정말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간략하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아내의 언니, 그러니까 즉 처형과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해버리게 되었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30대 초반에 4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중간에 헤어졌다가 만나기를 여러 번 했고,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자친구의 언니가 메신저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내의 언니는 공무원이고 34살이었죠. 30대이지만 출산을 안 한 아가씨라 그런지 30대 중반을 달리는 나이인데도 유독 동안의 하얀 피부와 S라인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20대처럼 보였고, 누가 봐도 뒤돌아볼 정도로 예쁘고 매력이 넘쳤습니다. 처형은 주변 직원들의 곁눈질이 따갑다고 깔깔거리고 자랑을 하는 그런 성격이었죠. 처형은 독신주의자라고 주장하고 다니는데 주변에서 소개팅을 해주면 망설이지 않고 나간다고 합니다. 일단 공무원이니 소개팅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만날 때마다 전에 소개팅남이 어쨌다 저쨌다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제 아내는 큰 키에 마른 몸이고 처형은 큰 키에 S라인이니 자매가 키는 닮았어도 몸매는 완전 상반되었던 거죠. 처형은 길을 지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 것을 알고도 은근히 즐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써봤지만 직업도 좋고 몸매도 훌륭하며 성격도 밝은 처형을 아내와 만날 때부터 몰래 좋아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잖습니까? 그래서 아내랑 사귈 때 한 번은 셋이서 술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아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나 처형에게 말했었죠. 나 사실 누나도 좋고 현숙이도 좋아 라고 말해봤는데 처형은 정신 차려 이놈아라고 꿀밤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하긴 내가 자매를 두고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는 걸 알았기에 당연히 아내에게 집중하고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는 처형이 사는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했고, 내가 야근을 하게 되는 날에는 처형 집으로 퇴근을 해서 자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형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는 했죠. 처형의 목소리는 언제나 유쾌하고 밝았습니다. 일하는 구청에서도 친절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고 들었어요. 하루는 아내를 데리러 처형 집에 갔는데 처형은 깜빡 잊은 것인지 몰라도 집에서 혼자서만 있을 때 입는 그런 수준의 민망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시선을 피하자 처형은 현숙이 방금 집에 갔어 라고 말했고,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민망한 이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갑자기 우리 집에 온 김에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처형 그럼 나는 아이스 커피 타줘 라고 했고, 처형의 뒷모습을 봤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에 환장하겠더라고요. 저는 애써 눈을 딴 데로 돌렸고 시원한 아이스 커피로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은 가스레인지 쪽으로 다시 향하더니 군국을 끓여놨다며 이제 다 식었으니 좀 가져가 라고 하면서 가지고 오다가 그만 주방 바닥에 묻은 물기에 미끄러져서 군국을 다 쏟았고 처형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처형을 잡아주면서 일으켜줬습니다. 에구 어떡해 해. 많이 아프겠다. 왜 삼복 더위에 군국을 끓여. 퇴근하면 좀 쉬지라고 하면서 얼른 키친타올을 가져와서 처형의 옷을 툭툭 닦아주다가 처형의 몸에 살짝 스쳤던 거죠. 처형은 반사적으로 나 얼른 씻어야겠다라고 하며 서둘러서 욕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살짝 열고서는 잘 가. 나는 나 안 나간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난리가 난 주방을 수습하고 냄비도 닦아 놓았습니다. 처형은 물소리로 인해 제가 주방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건지 샤워를 다 마치고 욕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뒷정리를 다 마치고 방문 앞에서 처형 나 갈게 라고 말했더니 어머 깜짝이야 하면서 얼른 안방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더니 너 다 봤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못 봤으니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었죠.
저도 진짜로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날 이후로 마음이 싱숭생숭했었죠. 예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최대한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처형을 잊고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주말에 아내는 지방에 사는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처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하고 있냐고 해서 아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가서 밥 시켜 먹으려고 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자 안 그래도 현숙이가 너 밥 안 먹었으면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며 오랜만에 우리 낮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처 매운 등갈비찜 집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처형은 평소 주량이 소주 한 병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소주를 연거푸 마시더니 각자 3병이나 넘게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술이 많이 취했는지 평소와 다르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리는가 하며 말을 하다가 혀도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실실 웃더니 그만 테이블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취한 나머지 더 마시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술에 취한 처형을 부축하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저는 처형이 사는 아파트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이 처형이 혼자 살고 있으니 비밀번호는 알고 있으라고 그래야 급한 일이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도 있었고 저와 아내 그리고 처형 셋이서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었죠. 그래서 능숙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처형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처형은 술에 만취해서 깊은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술이 확 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감정도 되살아나고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처형이 너 어디 가 이렇게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처형은 취해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너 나 좋아한다는 거 다 뻥이지?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처형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술을 먹자고 했던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정말 술에 취해서였던 건지 저는 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고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고를 치고야 말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집으로 올라갔고 아내는 자정이 다 되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터미널에서 세련된 가방이 있어서 저를 주려고 사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언니 옷도 사왔는데 직접 줘야겠다고 하며 콧노래를 부르는데 아내는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잘 풀고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죄책감이 몰려왔고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보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형은 그날 이후로부터 뭔가 연인이 된 것처럼 저를 대하는데 저는 대답을 하면서도 뭔가 거짓 연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서서도 말했듯이 저는 아내도 좋고 처형도 좋은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내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신기한 게 처형은 셋이 같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진짜 연기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저와는 다른 연인들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긴 한데 너무 두렵다고나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들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만 일어나는 건지 알았는데 실제로 저에게 일어나고 보니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이런 만남을 몰래 지속해봤자 결국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환장하겠네요. 사실 이런 상황을 주변 지인들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없으니 객관적인 사고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나요? 현명한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